내 결혼식은 내 아들의 이슈 가문에 주겠다고 갑자기 내 보호자 카오리가 선언한다. 나는 내 귀를 믿을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내 주위에서 거만한 짓을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그날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오늘을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장소도 바로 옆집이었습니다. 내가 그랬으니까요. 당신의 불행을 뭔가 행복한 것으로 상쇄시키는 것은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답답하고 불행하다 믿을 수가 없어요. 아들을 잃은 것은 내 마음에 구멍을 남겼습니다. 그래도 지난 1년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다 웃으면서 지내고 있어요.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야 주체할 수 없이 눈에 눈물이 넘쳐 흘렀다 그렇죠. 부모님과 남동생을 포함한 모든 친척들도 축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오라고 할게요. 안타깝지만 해피의 승리. 한 사이클 동안 혼자서 최선을 다해보세요. 당신은 악마입니다. 왜 이 사람은 살아있는데 나에게 소중한 사람은 없어졌을까? 나 자신을 있는 힘껏 밀어붙이고 싶다 하지만 다이스케의 아내이자 아들 쇼타의 어머니로서 그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머리로는 알면서도 너무 답답해서 치마를 꽉 잡았다. 녹다 당시 나는 카오리가 결혼식에서 기뻐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형벌을 받는 처형 장소가 됩니다. 꽤 좋습니다. 나는 호스트가 될 수 없습니다. 푹 빠져보세요. 이제 곧 성인식을 앞둔 아들 쇼타가 거실에서 회색 양복을 입고 있다. 한 바퀴 돌았는데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정말 저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다이스케도 생전에 양복을 아름답게 입었으니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남편은 10년 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쇼타는 5세 때 오랜 두통 끝에 병에 걸리고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내가 죽는 것보다 더한 일이었어. 매일 밤 울면서 힘이 되어준 건 외아들과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쇼타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도 다이스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있다. 나는 이것에 영감을 받았고 가족의 지원이 없었다면 쇼타를 이렇게 크게 만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웠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모님 집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차로 약 2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어딘가에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은 불편한 기색 없이 아이를 키우는데 협조해 주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들면서도 아쉬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도시에 살고 있는 시댁 식구들이 저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기따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를 전혀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나는 그와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루가와 다이스케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는 종종 씁쓸한 표정으로 건니가 너무 귀여워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키리의 누나인 카오리는 어릴 때부터 잘생기고 총명했다고 한다. 반면 다이스케는 공부도 더 해야 하는데 왜 이런 걸 할 수 없지? 아무래도 그녀는 거의 매일 언니를 따라하라는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환경에 실증이 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독립생활을 시작했다. 형식적으로 결혼 발표를 하러 갔지만 관심이 없는 게 당연했다. 나는 잘 기억한다. 다이스케는 카오리를 능가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항상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 참석했지만 그의 가족들의 태도를 전혀 볼 수 없었다. 입을 열자 머릿속에는 상속 얘기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우리의 것이 뭐지? 라고 말했습니다. 없음. 내가 그렇게 말하자 모두가 나를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은 나를 보지 못하고 쫓아냈습니다. 원래부터 좋았지만 계속 그랬다면 우리는 문제에 봉착했을 것입니다. 엄마, 괜찮아요. 미안해. 멍하니 있었어. 넥타이를 매는 게 낫겠다. 쇼타는 다이스케가 남긴 두 인연, 짙은 붉은색과 푸른 하늘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하늘색 같은 둘 다 다이스케가 자주 착용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것은 왜 울고 있어요? 쇼타는 생각을 많이 하니까 더 커져요. 부끄럽기 때문이죠. 쇼타는 수줍게 머리를 극적이며 빨간 넥타이를 매었다. 입기 시작했어요.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이상으로 행복했습니다. 이 쇼타가 태어나서 정말 기뻐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는 그의 아버지보다 더 좋아 보인다. 쇼타는 나에게 다이스케와 똑같은 미소를 지었다. 1년 후 불단에 늘어선 사진들을 보며 한숨을 쉬게 됩니다. 그토록 활기찼던 쇼타가 이 세상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한 해가 지나가려고 하네요. 그것은 사고였습니다. 그는 아이를 도우려다가 차에 치였습니다.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지만 나는 정신이 없어서 대답할 수가 없었다. 저 대신 달려와서 연락해주는 가족은 없었어요.
거기서부터 정책적인 상태로 장례식을 마쳤고 어느새 모든 것이 끝나 쇼타는 사라져버렸다. 시체를 작은 냄비에 넣었습니다. 성인식을 하면서도 너무 에너지가 넘쳤는데 내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결국 한 번 같이 저녁을 먹은 사람은 우리 둘뿐이었고 지금도 가끔 찾아오곤 한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희망을 버릴 수가 없어요. 차인벨이 울려 문을 열자 거기에는 카오리 씨와 요시노리가 서 있었다. 그 어느 때보다 비좁았습니다. 홍카오리 일행은 투덜대며 방으로 갔다. 솔직히 저는 그럴 기분이 아니었어요. 그는 끝까지 왔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거의 1년이 지났는데 선두에 오르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노다 그 기분을 언제까지나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앞서가는 카오리 씨의 쇼타의 사진을 골랐다. 빨간색이 안타깝네요. 글쎄요. 웃었다. 눈물이 하나둘 쏟아진다. 이 사람들은 왜 아직 살아있고 나의 소중한 사람들은 우리는 사라질 것이다. 솔직히 모두를 날려버리고 싶었지만 다이스케의 아내로서 쇼타의 엄마로서 그럴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알면서도 너무 답답해서 치마를 꽉 잡았다. 나중에 대중에게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내 공식 가방의 꼬리를 부러뜨렸습니다. 이제 돌아가 주세요. 갑자기 집에 가는 게 어때? 세 사람을 강제로 쫓아내고 문에 그림자를 들이운다. 유문 반대편에서 투덜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들었지만 집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는 하이츠쿠바루처럼 쇼타와 함께 불단 앞으로 돌아왔다. 나는 다이스케의 사진을 끌어안고 울었다. 흐름에 내가 이렇게까지 놀림을 받아야 합니까? 나는 머리가 아플 때까지 울었다. 그런데 그날 잠을 잘 못 잤어요. 다음날 나는 그들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고 싶어서 다이스케의 소꿉친구에게 상담을 했다. 그랬어. 그 사람은 변호사인데 결혼해고 통지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제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글을 다 쓰자마자 관공서에 제출하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혼자 남게 된다면 쇼타의 주기를 완성할 수도 없고 내 삶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원했기 때문에 바쁜 나날에도 가족들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카오리 이야기를 했더니 그는 나보다 훨씬 더 화를 냈고 그 덕분에 마침내 내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차분하면서도 사려 깊은 표정으로 내 말을 가장 깊이 들어주셨다. 그는 웃은 뒤 내 눈을 바라보았다. 너의 행위는 언제나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얘야, 지금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괜찮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나이에 비해 주름이 거의 없는 손으로 내 어깨를 쓰다듬었고 첫 번째 사이클을 하던 날이었다. 제사를 마친 후 저녁 식사를 위해 식탁을 차렸습니다. 친척뿐만 아니라 쇼타의 친구들도 많이 왔습니다. 잃어버린 쇼타가 자신의 추억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또 울었습니다. 그의 시체는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타는 계속해서 모두의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드디어 그런 생각을 진심으로 할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문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나서 열었다. 잠깐만. 이게 뭐야? 다이스케의 친척 옆에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카오리 씨가 앉아 있습니다. 보다가 울었어요. 나는 그녀의 결혼식에 오기로 되어 있던 사람들이 모두 여기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분명 이노였을 거예요. 카오루 씨를 쫓고 있는 듯한 양심마저도 새빨간 얼굴을 하고 있었다. 세 사람은 나를 노려보며 소리를 지르며 나를 향해 걸어왔다. 그들은 내 냄새뿐만 아니라 내 냄새도 맡았다.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사과하세요. 당신은 약의 신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노요네가 반박하려는 순간 할머니가 내 사이에 서 계셨다. 그는 허리를 곧게 펴고 세 사람을 좋은 태도로 바라본다. 그는 그들을 노려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평을 늘어놓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이보레, 저는 카오리 씨의 무례한 언행에 조금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시아버지는 뭔가 깨달은 듯 무례한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나는 소리쳤다. 이런 곳에서 만나서 미안해요. 안녕하세요 아빠. 제 딸이 좀 버릇이 없어요. 계속해서 사과를 쏟아내는 시아버지를 무시하고 할머니는 카오리 씨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은 예의를 갖추는 방법을 모르는 젊은 아가씨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또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때 카오리의 시아버지가 카오리의 머리를 억지로 누른다. 카오리는 머리카락이 망가져 답답해하지만 시아버지의 말에 마음이 움직인다.
중지됨이 사람이 한다슈카쿠의 사장이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로부터 가업을 이어받아 한다슈카쿠의 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덴쇼는 장인의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요 고객이기도 하다. 다이스케 씨와 내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것은 할머니였습니다. 그 사람 시력이 좋으니까 소개받았어요. 연애 후 할머니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 결국 결혼을 하게 됐다.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저희 할머니가 업계에서 꽤 유명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저도 시아버지의 친척이에요. 회사 임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돌아다녔다고 한다. 물론 곧 할머니가 방문하기 때문이었는데 시아버지의 친척들이 대부분 괜찮은 사람들이야 결혼식과 함께 악순환을 반복해야 하는 수고를 겪어야 한다는 사실에 모두가 화를 냈던 것 같다. 어쩌면 할머니가 자신의 특기인 몰이쓰기 특수를 사용하여 이야기에 약간의 감각을 더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 카오리는 창백한 표정으로 거기 서 있었다. 쿠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카오리에게 차갑습니다. 보고 있었다. 카오리의 시아버지는 땀을 흘리면서도 옷을 벗는 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내 팔을 잡았어. 정말 죄송하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런가? 할머니도 악마라도 떨릴 정도로 웃는다. 움직일 수 없는 듯한 카오리는 양심에 끌려갔다. 나가타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후, 나는 긴자의 한 식당에서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고층 클럽 레스토랑에 가보니 할머니는 움츠러들지 않을 수 없다. 특별한 기모노를 입고 우아하게 샴페인을 마시고 있는 그녀의 괜찮아. 이렇게 높이 올라가도 괜찮아. 할머니는 늘 우리 회사에서 너무 열심히 일하셔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나는 큰 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쇼타 일주기에서 봤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네요. 저는 현재 할머니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직장에서 일하다 저는 항상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해서 다른 회사에서 영업부서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의 제안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친척인데도 하얀 눈을 주셨다. 안 보이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반년 동안 일한 후에 나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고 나의 판매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이제는 고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야 기분이 나아졌지만 그 사건 이후로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카오리의 결혼 상대가 몰래 기둥의 일부를 훑어보면서 결혼이 파탄된 것 같습니다. 좋아요. 물론 카오리는 변호사를 고용해 철회를 시도했지만 일은 쉬웠다. 잃어버린 기후는 또한 친척들에게 의사 비용과 결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장에서 누군가가 쳐다봐서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변호사 조언에 따라 의사 비용도 요구했다.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다. 이유는 처음에는 의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꺼려졌지만 제대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내 친구들과 가족들이 있기로 변해가는 것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의사의 진료비를 받은 후 마침내 양심과 카오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웃을 수 있지만 그 직후 나는 정말 우울함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나는 정말로 마약 중독자일지도 모른다. 난 못할 거라고 생각한 적도 많았어. 그래서 아야 다이스케와 슈타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결국 가족들이 도와줬어요. 특히 오늘처럼 바쁜 와중에도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 할머니. 그는 나를 데리고 나가서 한밤중에도 이야기할 사람을 줍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나는 훨씬 더 오랫동안 갇혀 있었을 것이다. 그럼 그 변호사는요? 네. 최근에는 그 사람을 못 봤어요. 그는 할 일이 없습니다. 아, 그 사람 정말 쓰레기야. 그렇지. 다이스케의 소꿉친구이다. 게다가 사랑은 잠시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렇게 대답하자 할머니는 슬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나에게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나는 당신이 걱정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거기 있을게요. 날 보살펴줄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어 할머니. 게다가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를 듣는 것도 재미있어요. 할머니는 가져온 고기 요리를 감상하며 다시 웃으며 샴페인을 마신다.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면 한동안 괜찮을 것 같다.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 확신하고 견디기 힘든 이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어쩌면 올지도 몰라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이스케 씨, 슈타 씨. 지켜봐 주세요. 아, 그건 불가능해요. 동생의 아내가 될 여자가 손을 입에 대고 일부러 비명을 질렀다.
제기 이런 벌레가 번식하기 쉬운 집에 머무르고 그림 그리는 일을 포기하는 것이 제정신인가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준하는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눈을 가리자 오빠는 일부러 기침을 했다. 괜찮은 인간이 되십시오. 가족에게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말을 듣고 동생의 아내 기타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3일 후에 우리 결혼식에는 오지 마세요. 신노의 여동생, 너 같은 이상한 사람이 오면 우리의 맑은 무대는 끝이 없을 것이다. 부모노이해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벌레들과 함께 가난하게 살아가세요. 그렇게 두 사람은 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났다. 내려다보며 답답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 내가 그리는 그림은 우리의 행복을 파괴할 것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사랑하는 형제를 잃은 것입니다. 내 이름은 나오코입니다. 형 료타와 저는 6살 차이가 나고 어렸을 때부터 꽤 큰 형의 아이였습니다. 나는 그는 늘 형을 따라다녔다. 그는 덩치가 크고 싸움이나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길치 않은 형제 성격이 착하고 믿음직스러운 분이셨어요. 동네 사람들 다 피곤해서 저는 형이 옆에 있어서 행복했어요. 반면에 나는 마음이 약하고 잘하면, 여리고 잘하면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해서 형 뒤에 숨어 있거나 몰래 방에 혼자 있어요. 그림만 그렸는데네. 동생은 나에게 인간이 품위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곤 했다. 그 대사는 아마도 사진작가였던 우리 아버지에 대한 고개를 끄덕이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항상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돌아다니고 집에 거의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한 번만 돌아왔습니다. 내가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이 전 세계에서 찍은 사진을 기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보다 우리가 원했던 것은 좀 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조금 가난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동생이 말하는 예의는 무엇입니까? 그는 아버지의 생활 방식을 언급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일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사는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삶을 살아라. 그는 학업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고 새 학교에서 인류대학으로 진학한 진지한 형이었습니다. 형은 시험에 합격해 대형 광고 회사에 입사했다. 신고인의 아버지가 사고로 사망한 지 2년이 지났으니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셈이다. 내 동생은 내가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한 것에 매우 놀랐다. 나는 미술대학에 가고 싶다. 그림 그리기가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었다. 나는 형이 등 뒤에 숨을 수 없었습니다. 형은 나보다 먼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애그들이 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나만의 삶의 방식을 찾아보았다. 그래서 저는 그림 분야의 직업을 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가족, 특히 형의 고통스러운 그림을 자주 그렸습니다. 내 방에서 계속 글을 쓰는데 형이 그걸 보고 나 그렇게 쿨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나를 칭찬했고 나는 18살이 되던 해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림을 직업으로 삼고 싶었다.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림 그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직업으로 바꿀 수 있나요? 먹을 것을 넉넉히 주는 붉은 산이다. 알지만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동생이 제가 그린 그림을 칭찬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되고 싶나요? 나는 가족을 모종으로 삼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에서 살게 되었다. 죽음 나는 당신이 그렇게 무책임한 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 동생이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나쁜 부분을 너무 많이 본다. 아버지도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저는 미술학원에 가고 싶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화가나 일러스트레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난 더 이상 당신을 내 여동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형제님. 그 첫눈 이후로 나는 형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습니다. 방향고인의 매니저가 된 형저도 대학 준비로 너무 바빠서 잠도 잘 시간이 없었어요. 결국 저는 미술학원에 가게 됐어요. 장학금과 아버지는 나를 떠났다. 적은 보험금으로 가까스로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그림을 공부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니 어지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정말 어려울 때 파트타임 엄마에게 육아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그것이 내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방법입니다. 죽는 줄 알고 미술학원에서 4년을 보냈는데 다행히 무사히 졸업하고 화가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충격적인 연락을 받은 것은 미술대학을 졸업한 지 4년 후였다. 나는 부모님 집을 떠나 작은 땅에 살고 있을 때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나는 내 동생이 곧 결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료다는 이미 정착할 나이가 되었고 그녀가 만난 사람은 옛 연인이었다. 그는 상사로부터 소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내 사업 파트너의 여자 이모는 아직 젊고 아름답지만 좋은 일입니다. 형제 은하는 그녀가 행복해 보여서 오랫동안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료타와 사이가 나빠지는 한 괜찮습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형제였지만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이다. 이제 우리 둘 다 어른이에요. 진심으로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료다는 어머니를 더 걱정하고 있어요. 예상대로 나는 딱 들어맞았다. 그날은 제가 형의 약혼자를 처음 만난 날이었습니다. 8년 만에 형과 재회한 날이었다. 죄송합니다. 이 무엇. 갑자기 아틀리에의 민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현관문으로 나갔더니 내 옆에는 8년 전과는 사뭇 다른 옷을 잘 차려입은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아니요, 형 부처님의 긴 얼굴이 내 옆에 있었다. 사전 예고도 없이 두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노다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약혼자를 만나러 들렀어요.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 오래된 집은 뭐죠? 실제로 이곳에 거주하며 아틀리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인 이곳에서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효율적이기도 해요. 료다 씨로부터 그림은 정말 거짓말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가 화가인 척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멋진 연극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오빠의 아내는 나를 완전히 깔보는 표정으로 나를 비웃고 있었다. 그녀는 오빠 앞에서는 전혀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런 벌레가 산란할 가능성이 있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나요? 급여가 아르바이트보다 적다면 실제로는 급여가 아닙니다. 이 보수는 업무 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사람을 그다지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피부도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정기적으로 아티스트샵에 다니고 있고 머리도 아오야마의 카리스마 넘치는 미모입니다. 미용사에게 머리를 자르는 당신처럼 고귀하고 가난하고 형편없는 일꾼이 있어요. 나는 다가올 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화가라고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나는 결혼식에 한 번도 오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편에서 료타 씨에게 말할게요. 글쎄, 너무 뻔뻔스럽게 오셨군요. 하지만 료타상이 당신을 쫓아낼지도 모릅니다. 작별 인사를 한 후 형의 아내는 나를 두고 떠났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나는 아틀리에로 돌아갔다. 내 동생이 원하지 않아서 나를 쫓아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엇보다 마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나는 기자가 되라는 형의 조언을 거역했다. 제 아틀리에에 놀러 오셨을 때 참석한다고 알려주셨는데 형과의 만남일 뿐이었죠. 가족이 아니면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 것이 형의 진심이리라 확신합니다. 괜찮나요? 나는 방에 홀로 남아 형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도 중얼거렸다. 그 소원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내 동생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나는 형이 나에게 실망하더라도 더 이상 그를 붙잡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형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계절의 날에도 작업실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일을 마치고 말끔히 정리된 작업실은 우울할 정도로 조용했다. 전화 한 통 안녕하세요. 저는 제 아이를 바꾸고 싶어요. 형제님. 갑자기 동생의 전화를 받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내 동생이 결혼식의 마지막을 축하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결혼식에 오지 않았나요? 초대실은 어디에 있나요? 보냈어야 했는데 이유가 여러 가지네요. 물소리 아저씨가 또 무슨 말을 했나? 그는 이기적인 일을 했습니다. 어쨌든 빨리 이리로 와라. 제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이따 그러자 형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고 나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쥐고 있었다. 나는 잠시 동안 서 있었다. 나는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형은 나에게 그 행사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의 전화 말투 때문에 나는 어차피 결혼식장에 가기로 결심했다. 식장에 도착하니 파티는 이미 끝난 것 같았고 기차 3대는 이제 막 집으로 돌아가려는 참이었다. 나는 내 흐름을 거슬러 형에게로 갔다. 청소가 시작된 넓은 베란다 행사장에는 창백한 얼굴의 오빠가 옆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동생의 아내 형님. 나오코짱과 미사코에게 당신이 어떤 화가인지 설명해주세요. 아니면 나는 이미 나에 대해 알고 있고
항상 당신을 걱정했습니다. 형의 입에서 나온 말에 내 마음은 조여졌다. 형은 이미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추위가 사라졌다. 관찰을 일으킨 것은 동생의 아내였다.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한 깜짝 손님 오타산 언니 얘기인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받은 최연소 인물이다. 그는 또한 전 세계에서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이제 수억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동생의 아내는 동생이 말한 대사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한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았다. 미술대학을 졸업한 후 해외에서 큰 상을 받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천재의 탄생이다. 한동안 언론에서 호평을 받았지만 기본적으로 해외에서만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의 인지도는 낮았습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젊은 천재 예술가이기 때문에 차분한 환경에서 작품을 만듭니다. 나는 그것에 전념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세계적인 화가가 이렇게 낡은 집에 살고 있는 걸까요? 그냥 조용한 환경에서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큰 저택을 갖고 있어도 사람이 왕래하지 않는 것 같아요. 키하 움직이기 편한 모양이 마음에 드네요. 어차피 더러워지고 사람도 많이 못 만나서 손님 얘기를 할게요. 내가 그랬을 때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내가 화가로서 시키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단지 어머니의 생각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동생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손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없었어야 할 말을 잃은 오빠의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려는 오빠에게 나오코도 손님으로 합류한다. 난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했어. 그것은 내 생각이었다. 앞서 말했듯이 나는 나오코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가 되기를 바랐다. 나는 오랫동안 알고 지냈어요. 그럼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나요? 나는 당신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내 여동생이 세계 최고의 화가 중 한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형제여, 당신은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다고 자랑스러워하는 여동생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엉망으로 대피했다. 처음 여동생을 만났을 때 방어적인 말을 듣고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재회의 벌이 너무 심해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몇 조각이나 받았나요? 여동생이 부끄럽기 때문에 시키에 참가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외모나 직업 때문에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신부인 당신이다. 기츠누르의 형의 표정은 마치 악마의 표정 같았고 형의 아내의 입은 떨리고 있었다. 기따나는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챙겨주신 상사님이 소개시켜주셔서 무례하게 굴겠습니다. 거기는 안 갈 줄 알았는데 이 결혼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해주세요. 우리는 아직 공식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료다 씨. 저는 제 여동생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 보내고 싶지 않아요. 나랑 아무 관계도 없어. 히토시 은의 가족과 내 여동생에게 한 번만 말해보세요. 형은 형의 아내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뭐라고 대답하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그 후 그녀는 얼굴이 추악하게 일그러진 채 울면서 공연장을 뛰쳐나갔다. 미안하다 나오코. 그냥 버린 게 아니라 리프까지 더러운 말로 사용했다. 형수님을 배웅한 뒤 다시 나에게로 돌아섰다. 이번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든 일이 다 그렇다. 또한 양나는 당신이 선택한 길을 찬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내 동생의 잘못이야. 나쁘지는 않은데 그냥 이기적이었던 것뿐이에요. 저는 형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늘까지 후회에 후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왜 지원을 못했을까 궁금해서 미대에 입학했어요.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옆에서 지켜줘야 했어요. 나오코는 나의 하나뿐인 여동생이라 형은 단지 나를 걱정했을 뿐이었다. 내가 아버지처럼 살게 놔두지 마세요. 그리고 미술학원에 다니면서 돈 때문에 고민에 빠졌을 때 몰래 엄마에게 돈을 맡겼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돕기 위해 당시에는 어머니의 잘못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어머니의 아르바이트였다. 그런 돈을 감당할 여유가 없었어요. 어머니께 묻곤 했더니 어머니께서 고백해 주셨어요. 당시 돈은 형이 번 돈을 물려받은 거였어요. 내 생각에 그것은 당신이 넣은 것입니다. 나는 늘 형의 보호를 받아왔다. 어렸을 때부터 변함이 없다. 나는 형이다. 내 뒤를 따라 날 지켜줘. 그래서 지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나오코. 그래서 나는 그 호의를 보답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돕고 싶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결혼식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으로 갔습니다. 배치 그림을 보는 동생의 얼굴이에요. 그는 친절하게 웃고 있었다. 손님이 옷을 벗었을 때 나는 그에게 동생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부탁했다.
사진을 선물로 주기로 했어요. 어렸을 때 방에 혼자 형의 초상화를 그리던 것처럼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생이 사진을 통해 느끼길 바랐어요. 형이 작업실에 나를 찾아왔을 때 나는 우리 둘 다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형은 아직도 그 사람은 나를 용서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 증거로 형은 형수님의 욕설을 한 번도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형도 저를 무가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는 기자였던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았다. 작업실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시간은 너무 잔인했습니다. 어느새 동생 결혼식까지 3일밖에 남지 않았고 일하느라 바빴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동생을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나야 할까요? 축하한다고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계속 고민했어요. 어쨌든 시계 입을 옷을 준비해야 하는데 형수님이 차려주셔서 답답하지만 나는 옷 한 벌도 갖고 있지 않았다. 원래 패션에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역시 결혼식에는 정장을 입고 다녔어요. 제 특기로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결혼식에 입을 옷을 사러 큰 마을에 갔을 때였어요. 당신 우연히 먹게 해준 것은 동생의 약혼자였습니다. 결혼식 3일 후, 종일. 아름다움은 더 세련돼 보이네요. 반면에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본 순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곳에 나오는 것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세련된 사람들이 여기에 옵니다. 내가 갈 곳은 바로 거기야. 나는 당신처럼 가난하고 쿨하지 못한 사람에게 예복을 사라고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식은 그래도 참석할 계획이신가요? 내가 말하지 않았나요? 설령 신노의 여동생이라고 해도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결혼식에 오는 건 싫다의 형님. 저한테 그 역겨운 이름 부르지 마세요. 료타 씨는 더 이상 당신의 동생이 아닙니다. 그는 내 남편입니다. 우리는 가족적으로 가깝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기 귀찮아서 나는 도시 한가운데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동생의 아내가 대피해야 해서 실망했지만 그가 형에게 거절당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게다가 내가 당신이 식에 참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정리할 시간이 없었어요. 나는 그렇게 멋진 사람이 아니다. 형은 아까와 똑같은 대사를 하면서 수줍게 웃었다. 나는 울면서 계속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내 동생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동생이야. 얼마 후 동생의 결혼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에게 빚을 지고 있던 상사에게 사과했고 형은 결혼을 포기했다. 처음에는 화난 상사 같았지만 형이 상황을 설명하자 공감하기 시작했다. 그랬던 것 같아요. 형은 그런 여자를 소개해서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런 것 같아요. 동생의 아내는 아버지와 동생의 사업 파트너 임원들에게 울부짖었다. 분명히 내 동생이 나를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부끄러워했어요. 내 생각에는 실제로 그는 변호사를 고용하려 했으나 결국 아버지가 말렸다. 나는 아무래도 그 아버지는 나의 열렬한 팬이었던 모양이다. 라와비도 추가하면 오히려 형의 아내를 이사멜갈에게 넘겨주었고 결국 그에게 넘겨준 형은 얼굴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예전 작업실에서 계속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고 가끔